안녕하세요. 에임스 코리아 조이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컴프레셔에 대해서 동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보험 서비스 할 때 컴프레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고장이 났을 때는 이제 타이어 작업이나 견인할 때도 좀 에러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동이 안 되시면 아쉽고 힘드신 점이 많을 거라 생각을 돼서 이제 컴프레셔에 대한 구성도와 고장이 났을 때 조치 방법, 그 다음에 자가 수리 방법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동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려 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DC 컴프레셔 구성도와 작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동차용 배터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제 배선이 까졌을 때 쇼트 났을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슈즈를 하나 걸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슈즈 용량은 한 80A고요. 이제 중간에 이제 배터리 마그네트가 설치가 되고, 이제 그 신호를 받아서 DC 모터로 전원을 줘서 구동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배터리 쪽에서 전원을 하나 빼셔가지고 컴프레셔 스위치를 하나 만드셔서 슈즈를 하나 걸고 차단 스위치에 전원을 줘서 이 차단 스위치가 에어 압력을 감지를 해서 압력이 낮으면 여기다 접점을 줘서 여기 신호를 줘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슈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회사는 이러한 걸 사용하게 됩니다. 슈즈 홀더에 80A 슈즈를 꽂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 S자 모양이 있는데 이게 끊어지면 슈즈가 나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 카바를 이렇게 덮어서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확인은 이걸 뚜껑을 여셔서 이 가운데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배터리 마그네트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쪽은 좌우는 상관없는데 한쪽은 접지고 한쪽은 이제 플러스 전원을 줘서 이쪽 메인 전원에 오는 플러스가 여기 연결돼서 신호를 이쪽에서 받게 되면 마그네트가 안에 전자석이 들어있거든요. 얘가 붙어서 여기 신호를 줘서 모터를 구동해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단 스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따 제품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압력을 검출하는 거는 요 구멍입니다. 요 구멍에서 압력을 체크를 해서 이 접점을 줬다 안 줬다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도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자세히 좀 한번 보시고요. 여기 라인은 암페어 수가 아마 먹질 않습니다. 보통 10A로도 충분히 가동이 되기 때문에 차량용 슈즈를 하나 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플러스가 이렇게 해서 마그네트에 연결이 하나 되어 있고요. 이쪽은 연결이 안 되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스위치를 딱 키면 이렇게 딱 들어가서 에어에 압력이 있으면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스위치 킨 상태에서 에어 압력이 낮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딱 올라가서 붙어줘서 여기다 신호를 주게 됩니다. 신호를 주면 여기 끊어져 있던 신호가 연결이 되면서 얘한테 전원을 줘서 돌아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이제 차체에 접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봉고3 신형 언더에 들어가는 컴프레셔입니다.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모양은 이제 봉고3나 마이티나 렉스턴이나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봉고3 같은 경우에는 좁은 장소에 장착이 되다 보니
요 베이스판이 조금 작습니다. 크기가. 그 외에는 뭐 별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참고하셔서 다른 차들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콤프레셔 헤드를 돌려주는 DC 모터입니다. 요거 보시면 12V죠. 마이티는 24V용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V용을 마이트에 끼시면 모터가 타버립니다. 그걸 좀 주의해 주시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 마그넷입니다. 요것도 보시면 12V라고 써 있거든요. 마이티는 24V용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24V용을 사용 안 하시면 마이티에는 작동이 안 됩니다. 자, 이제 보시면 요거 하나 비어 있는 건요, 아까 구성도에 보듯이 메인 전원에서 오는 플러스가 여기 연결하게 되어 있고요. 이쪽은 모터에 플러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터에는 선이 이제 하나 접지선이 있고 플러스 선이 있는데, 구별하는 방법은 플러스 선에는 이 빨간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이 빨간색 있는 쪽을 플러스로 연결해 주시고요. 없는 쪽은 차체에 접지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순서를 바꾸게 되면 콤프레셔 에어가 안 차는 건 아닙니다. 에어는 차는데 모터가 역회전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콤프 헤드의 풀리에 이 볼트가 하나 채워져 있거든요. 이 볼트가 반대로 돌게 되면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풀리다 보면 풀리가 빠지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빨간색은 꼭 플러스에 연결하시는 걸 좀, 이게 빨간색에 꼭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도에 보시면 이제 콤프레셔 스위치에서 선이 와서 이 차단 스위치에 보시면 이 선과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선은, 이 선은 여기 보시면 마그네트하고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하나 남아 있는 건 차량이 이제 접지하고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는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플러스 스위치 전원을 주시면 여기서 이제 전원이 가서 이쪽에다 전원을 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신호는 여기 아까 차단 스위치에 보시면 에어가 입력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압력이 낮으면 이 선과 이 선이 접촉을 시켜줘서 마그네트에 신호를 주고, 에어가 높게 되면 얘가 차단을 해서 이쪽으로 전원을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 스위치를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차단 스위치는 보면 가운데에 볼트가 하나 달려 있어서 십자 드라이버로 풀으시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얘가 이제 신호를 받아서 압력을 검출해서 이 작동을 해서 이제 마그네트에 신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선이 하나가 가고 점프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양쪽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은 뭐냐면 접촉이 이제 두 군데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걸 연결을 안 하게 되면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여기가 접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양쪽을, 선을 여기 하나 점프를 시켜서 양쪽으로 체크할 수 있게, 접촉이 그나마 하나가 고장이 나도 이쪽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콤프레셔가 처음에 스위치를 넣어도 작동이 안 되시면 이쪽이 이제 오는 신호니까, 뭐 이게 방향을 모르시면 양쪽으로 테스트하기로 플러스 전원이 오시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키지 않을 때는 양쪽 중에 한쪽만 오게 되어 있고요. 스위치를 키시게 되면 양쪽으로 전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에어 탱크에 에어 압력이 없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 와서 이쪽이 전원이 이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원래 메인 배터리에서 오는 플러스 선은 여기는 항상 플러스가 와 있어야 됩니다. 여기 플러스가 안 오신다고 하면
슈즈나 이 오는 선 쪽에 결손이 됐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위치가 이제 에어탱크에 에어가 없는 상태에서 신호를 줬을 때 양쪽 전원이 오고 이쪽이 전원이 와 있어야 됩니다. 이 전원이 안 왔을 때는 와 있는데도 작동이 안 되면 먼저 여기 접지가 되어 있는 선을 확인을 해주세요. 접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접지가 안 되어 있으면 작동이 잘 안 될 수 작동이 잘 안 되면 이 마그네트를 연결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접지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쪽은 전원이 항상 있어야 되고, 이쪽이 전원이 왔을 때 이쪽이 이제 플러스가 접촉이 돼서 플러스 전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전원이 오게 되어 있으면 이쪽 시스템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모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원이 왔는데도 구동이 안 되면 우선은 1차적으로 접지가 이것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 밑에 보시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선이 나와서 이걸 따라가셔서 접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접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도 작동이 안 되신다 그러면 이 모터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 모터를 교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단 스위치는 위에 보시면 뚜껑을 여시게 되면 이 육각 볼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육각 볼트는 어떠한 역할을 해주냐면요, 컴프레셔에 탱크를 에어를 채워줄 때 압력을 맞출 수 있는 이 장치입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압력이 올라가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압력이 내려서 충전이 됩니다. 근데 압력을 이거를 높게 세팅하시면 모터에 부하가 많이 가기 때문에 모터가 타거나 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출고된 지 얼마 안 되셔도 모터가 타는 경우는 AS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저희가 출고할 때는 8바로 세팅돼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가급적 안 만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컴프레셔 헤드고요. 여기 압축 공기가 이 파이프를 통해서 이 분배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배기는 아까처럼 차단 스위치하고 이쪽은 탱크로 가는 에어라인 쪽으로 이제 연결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에어 게이지, 그리고 요거는 안전변입니다. 이 안전변은 뭐냐면 에어라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장착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은 좀 가끔 경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컴프레셔가 스위치를 껐는데도 계속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 배터리 마그네트가 스위치를 누르면 접촉이 되고 꺼지면 죽어줘야 되는데, 요 안에 접촉이 딱 돼갖고 스프링이 이제 밀어주게 되어 있는데, 그 스프링이 순간 문제가 생겨서 못 밀어주는 경우가 이제 연결을 계속 해줘서 모터를 계속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압력이 8바가 아니고 10바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10바에서 11바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모터가 타거나 에어라인의 이 호스 같은 게 터져버릴 수가 있어서 얘가 일정한 압력이 되면은 에어를 분출시켜서 보호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여기 안에 수분이 생겨서 이게 스프링으로 작동되게 되어 있거든요. 스프링이 부식이 돼서 이제 스프링이 망가지게 되면 뭐 4바, 5바일 때도 얘가 에어가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 안전변을 교체를 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금액이 얼마 안 하고요. 제일 비싼 거는 이쪽에서 모터입니다. 그래서 마그네트가 붙어서 컴프레셔가 계속 돌아가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조치 방법은 요 마그네트 있는 쪽을 연장이나 이런 걸 내서 충격을 딱 가해주면 얘가 순간 붙었던 접지가 딱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컴프레셔가 스위치를 껐는데도 계속 돌아간다 그러시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카바에 보시면 구멍 같은 게 이제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이거 순간적으로 빵 쳐주시면 얘가 붙어있던 접촉이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그 상태에서 다시
껐다 꼈다 하시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얘가 계속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걸 교환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이게 뭐냐면 체크 밸브입니다. 체크 밸브, 에어 체크 밸브인데, 여기 이제 차단 스위치에 보시면은 요 배선 들어가는 사이에 에어가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에어가 새는 경우가, 그럴 때는 뭐가 문제냐면 1차적으로 여기 체크 밸브에 이물질이 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뒤에가 육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풀어 주시면 스프링과 고무 바킹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빼시고 여기를 청소를 한번 싹 해주시고요, 다시 고무 패킹과 스프링을 넣고 다시 조여 주시면 이쪽이 이제 안 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쪽이 또 청소를 해주시고도 여기가 새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쪽에 패킹이 밀착을 해야 되는데 고무가 연한 재질로 돼 있다 보니 자국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을 하시다 보면. 그러면 그 자국하고 얘하고 딱 맞아지면 에어가 안 새는데, 이게 안 맞아 버리면 그 틈으로 새서 이쪽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여기 있는 패킹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패킹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걸 바꿨는데도 이게 계속 새면 요거를 교환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체크 밸브를 보시면 이쪽에 에어라인이 해서 차단 스위치 쪽으로 꽂혀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호스는 뭐냐면요, 에어가 다 차게 되면 이제 압력이 되면 이 차단 밸브에서 신호를 받아서 마그네트를 끊어줘서 정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냥 전지하게 되면 이쪽 라인에 에어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탱크로 가는 압력과 이 압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체크 밸브가 닫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차단 밸브가 압력이 다 차서 얘를 중지시켜 주면 이쪽에 있는 라인을 에어를 빼줘서 체크 밸브가 딱 안정되게 체크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컴프레셔를 작동하시다가 압력이 다 돼서 꺼지는 경우에는 치익 하는 소리가 나면서 에어를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컴프레셔를 작동하시다가 정지가 안 된 상태에서 임시로 꺼주시면 여기 라인에 에어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체크 밸브가 막아주지 못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이 헤드 쪽으로 에어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프레셔는 가급적이면 에어가 다 작동을 하셔가지고 꺼진 상태일 때 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걸 계속 켜놓고, 중간에 끄시면은 이 잔압이 남아 있어 가지고 헤드 쪽으로 에어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탱크에 에어가 샌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꼭 우선 컴프레셔 작동을 끝까지 해 보시고 이 잔압이 빠진 상태에서도 에어가 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것도 중요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헤드 쪽은 요거는 이제 에어 클리너, 이제 헤드 쪽으로 압축 공기를 만들어주는 에어 클리너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오일을 넣을 수 있는 거고, 이 게이지 겸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게이지는 여기 기름이 있어서 잘 안 보시는데, 오일을 이쪽을 풀으시게 되면 오일이 다 나와요. 그래서 오일을 다 빼시고 다시 잠가 주시고 여기다 오일을 넣으신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꽂았다가 뺀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기름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맥스라는 선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맞춰서 오일을 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일도 좀 웬만하면 교환 안 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이건 내용을 아신 분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뭐 1년이면 1년, 뭐 6개월 1년 이것도 바꿔줬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요거는 어느 분들은 이 오일을 어떤 걸 넣어야 물어보시는데, 제일 간단히 구할 수 있는 엔진오일 넣으셔도 되고요. 컴프레셔 가게를 가시면은 거기 컴프레셔 전용 오일이 있어요.
그걸 넣으셔도 되고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엔진 오일을 넣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제가 우선 설명드릴 거는 우선 드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거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 드릴 수도 있고요. 또 궁금한 내용들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이게 동영상을 또 촬영을 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우리 요즘 레카차도 이제 수동보다는 오토 기반으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토 차량 같은 경우에는 PTO를 달 수가 없어 가지고 저기 파워팩을 장착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 파워팩은 또 고장나면 또 잘 모르셔서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파워팩에 대해서 이제 컴프레셔 같은 구성도와 그 다음에 이제 작동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고장났을 때 조치 방법들을 다음 시간에는 그걸로 한번 위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